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토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토익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래봐도 저 텔리쌤이 예전에 부산의 모 학원에서 전 토익 만점 강사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도 있고 개인 과외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12월 15일 작년에 쳤던 시험이 만점이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스펙이죠. 아주 기본적인 토익 토스 오늘은 토익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스튜디오 테리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함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이 좀 말라가지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이번 상반기에 보면 대부분의 합격자들, 최종 합격자든 최종 면접을 간 분들이든 대부분 여자 기준으로 토익 800점이 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2개 동시 합격한 친구, 3개 동시 합격해서 최종 한 친구들 모두 800점은 다 넘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저는 부인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기 싫겠지만, 이번 상반기에 실패하신 분들은 꼭 이번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를 해서 여러분들, 토익 점수 50점이라도, 100점이라도 한번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RC 편입니다. 리딩이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장의 형식입니다. 일형식,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5형식 있죠. 이런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들을 몸에 완전히 배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성문 기초 문법이든 어떤 영어 책이든 보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부분인데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가 정말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테리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했고 이거 덕분에 제가 독해나 스피킹이나 문장을 읽는 능력 등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장의 형식을 파악하게 되면 이런 군 더덕이들 5줄, 6줄 문장이 되는 것들의 핵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등 이 5형식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들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덜어내는 내용들이 뭐냐? 여러분 구와 절의 차이 나시죠? 구는 둥글, 공, 구 이런 거 아닙니다.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 걸 뭉치를 이야기하고요. 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불교절 이런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 동사가 포함해서 2개 이상의 덩어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 같은 경우에는 구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장들이 붙어있는 여러 단어가 붙어있어 하나의 문장이 길더라도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전치사절, 접속사절, 관계사절 등등등 이렇게 군더더기들을 쳐내는 연습을 우선 첫 번째로 하신다면 독해 능력에 실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높아져서 문장을 보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 5 같은 경우에 또는 파트 6, 7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긴 문장을 가져다 둬도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또는 목적어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거의 한눈에 파악이 되는데 이런 훈련을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정말 제가 토익 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또 제가 항공승무원 멘토로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토익 점수의 동기부여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조금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어 백날 외워봤자 여러분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을 항상 당부드립니다. 하나의 답변을 제대로 만들어서 10가지, 20가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면접 준비 방법이지, 1번 질문에 1번 답변 만들고 2번 질문에 2번 답변, 3번 질문에 언제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봐도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여러분들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걸 다 외우고 다 만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문장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제대로 효율적으로 외워서 또는 만들어서 하나의 답변을 가지고도 이걸 스토리로 해서 수백 개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영어 공부하면서 익혔던 것 같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단어 이상이 모인 구로 외우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beautiful보다는 뭐 beautiful girl, 이게 더 훨씬 좋죠. 구. 그리고 뭐 구보다는 더 절이 좋습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로 외우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좋은 건 오히려 문장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 저는 한 문단으로 외웠습니다. 한 문단이라고 하면 뭘까요? 큰 단락을 이야기하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때 듀오 3.0인가 2점 몇인가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560문장의 마법의 560문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의무적으로 그걸 봤어야 됐는데 저 문장을 통째로 외웁니다. 통째로 외우다 보면 단어를 하나 외우는 것보다 문장으로 외우니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영어 단어가 뜻이 예를 들어서 뭐 굿이라는 뜻이 형용사로 좋다라는 뜻 이외에도 수가지의 형용사의 뜻도 있고 심지어 명사의 뜻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문장으로 외워서 여러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외웠을 때 훨씬 더 적용, 이 부분에서 너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뿐만 아니라 스피킹 할 때도 굉장히 도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외우는 게 정말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단을 외우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성인이 되고 토익 점수나 또는 뭐 수능 영어를 봤을 땐 점수가 좋은데 이 스피킹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NPR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하루에 하나씩 1분에서 1분 30초짜리 긴급 속보들을 들어서 외워서 이걸 매일매일 영상 촬영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If everything for care, this will just for you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 8년 9년 된 것 같거든요. 이게 1분 30초짜리를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외워서 아나운서 똑같이 따라하듯 기자처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외웠을 때 스피킹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뭐 듣기뿐만 이게 아나운서의 정확한 발음이다 보니까 뭐 영어 듣기를 할 때에도 또는 원어민들과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제가 호주에서 직장 다닐 때도 이 문단 공부를 10개월 동안 해서 영상 촬영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게 저에게 습관이 되어서 승무원 면접 준비를 할 때에도 늘 답변을 만들면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승무원 준비뿐만 아니라 금융권 은행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단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문단을 외우는 건 정말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문장을 외우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은 토익 스터디에서 하는 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은 해커스 토익 복화 노란 색깔 책 있죠? 거기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하루에 20문장씩 외우는 걸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토익 점수를 올리는 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800점대 친구들이 900점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700점대 친구들이 800점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만 해도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큰맘 먹고 하신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지만 문장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장을 외울 때도 더 한눈에 쏙쏙쏙
들어오는 연습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문장 외우는 거 사실 동기부여나 이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이 영상을 본 정말 의지가 있는 의지의 한국인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보십시오, 여러분. 도움 될 겁니다. 100% 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한다?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한다? 그거는 물론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맞는 건 계속 맞고 틀리는 건 계속 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문제풀이보다는 틀린 걸 제대로 잡아서 직관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건 잘 풀도록 하고 틀린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오답 노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오답 노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맞은 것 같은 경우보다 틀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숨 걸고 이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 않는다면 토익 만점은 900점대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남들이 틀린 걸 여러분들 또한 틀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 5를 한 50회 분량을 통째로 외웠어요, 문장을. 파트 5를 통째로 50회에 달하는 모의 면접을 외웠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문장들이죠. 외우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파트 5의 문장들을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이게 정말로 진짜로 이걸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문법 문제인지 시제 문제인지 또는 뭐 어떤 뜻을 아는 복합 문제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파트 5 딱 문제 보면 답이 딱 올라와요. 정말 띵, 정말 B, C 이렇게 정말로 올라오는 순간이 있고 답변을 그 A, B, C, D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그게 있어.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력의 시간을 몇 달 정도 넣었을 때 분명히 그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풀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풀었을 때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파트 7에는 파트 5, 6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모아서 틀리지 않고 모르는 부분 다시 보고 확인해서 오답이 나지 않도록 파트 7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득점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5 통째로 외우지 못하더라도 틀린 오답 노트만큼이라도 암기를 하고 매일매일 20문장씩 문장을 외우는데 한 바퀴 도는 거 의미 없어요. 한 바퀴 도는 거 의미 없고 3바퀴, 4바퀴, 5바퀴 계속 끊임없이 외워서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만 거친다면 여러분들 토익 점수 800점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본인의 역량과 기본기에 따라서는 900점, 심지어 900 중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신다면 정말로 한 달 뒤, 2달 뒤 토익 점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연습 과정을 거치면 면접 준비도 더 정석적으로 더 정성을 들여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합격을 면접뿐만 토익 점수뿐만 아니라 면접을 1개, 2개, 3개 동시에 합격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지금은 유명한 토익 강사는 전혀 아니지만 저 또한 예전에 강사 이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공부해서 점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남다르게 하지만 유별난 게 아닌 특별하게 하지만 이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점수로 안정감 있게 스펙을 따서 면접장에서 면접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군더더기를 쳐내서 한 문장을 정말 하나의 단어처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토익 점수 고득점으로 향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백투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면접 준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익 점수 여러분 많이 따세요. 고득점, 고고익선, 다다익선 화이팅! 안녕!